전처와 이혼하고 혼자 살던 40대 남성 김 씨는 7년 전 지금의 아내와 재혼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신용에도 문제가 있어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기로 했는데요. 한 차례 아픔을 겪은 만큼 박 씨는 현재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소중했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약 6개월 전 아내가 그토록 원했던 임신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아내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7년간의 사실혼 관계는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 아무런 잘못 없이 사실혼 파기를 통보받은 박 씨는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곧 태어날 아기는 두 사람 중 누가 키워야 할까요? 이 오늘 사건 상담실에는 7년간 함께 살다가 얼마 전 파경을 맞은 한 40대 사실혼 부부의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과거에 한 차례 이제 이혼을 겪은 이제 부부였는데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었군요. 자, 파경의 이유는 좀 미스테리인데요. 나중에 분석을 해주실 것이고 이 두 사람은 40대 초반에 만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연을 보내신 의뢰인 40대 남성은 40대 후반인데 7년간 아내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 다 재혼 상황이었고요. 이혼을 한번 경험을 했고 이 첫 번째 결혼에서 아이가 하나씩 있고 그리고 이 아이를 전 배우자가 키운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이 두 번째 여성을 너무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굉장히 이제 사랑하게 됐고 자 그럼 혼인신고도 하고 재혼 과정을 이루자 남성은 원했지만 이 여자분이 꺼렸어요. 그 이유는 내가 좀 부채도 있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런 것이 우리가 결혼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로 쭉 지내게 됩니다. 이 남성은 과일 가게를 했는데 이 아내가 매일 과일 가게에 들렸는데 성격이 너무 좋았어요. 상냥하고 친절하고 이웃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서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야 당신이 나의 복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와중이었습니다. 뭐 어떤 장사하다 보면 누군가 와가지고 하면 그 가게가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일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를 만나면서 더욱더 이제 번창했다고 하는 건데 아내도 빚이 좀 있었는데 이 빚을 이제 남편이 이제 갚아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빚이 왜 생겼냐면 이 아내가 그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는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일종의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상당히 빚을 진 채로 지금 혼자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과 만나게 돼서 결혼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여성도 아마 남성을 상당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러저러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 지금 결혼하면 당신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질 것 같으니 결혼이 좀 어렵다라고 하니까 남성이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럼 혼인신고만 하지 말고 같이 살자. 그래서 과일 가게를 했는데 앞서 설명하신 대로 아내가 워낙 또 장사를 잘하고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돈을 또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족족 이 아내의 빚을 차곡차곡 갚아 나간 거죠. 그리고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과의 생활에서는 뭐 고부 갈등도 상당히 심했었고 상당히 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이 남성과는 뭘 해도 그냥 행복하고 상당히 평탄한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초반부터 이렇게 부부 금슬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결혼에 아픔이 있고 나서 서로 만났으니까 일도 잘 되니까 이제 좋았고 애를 이제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잘 안 됐나 본데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난 게 40대 초반 같습니다. 40대 초반에 만났는데 각각 이혼 전 배우자들한테 아이들은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키우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끼리만 이제 있게 되니까 아이 하나 낳아서 이제 잘 기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 많이 했는데 뭐 영 안 되니까 이제 거의 포기 상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임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아이 낳게 되면 혼인신고도 이제 정식으로 하고 아이 방은 또 어떻게 꾸미고 아이는 뭐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어떤 그 꿈을 꾸고 서로 상의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좀 아이도 생기니까 이제 부푼 꿈을 꾸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져요. 왜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졌습니까? 이렇게 행복한 순간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 행복을 나눌 여성이 보이지 않고 편지 한 통이 남아 있습니다. 예. 현재 기관 사연이 들어있는데 이제 아내의 편지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이 편지를 남기고 떠난 게 임신 사실을 안 지 일주일 후예요. 진짜 얼마 안 된 이후에 떠났는데 사실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 많이 아프고 또 그 아들이 지금 엄마를 아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됐다. 고민을 한 끝에 만나고 왔는데 내가 그 아들 생각이 며칠 잠도 못 자고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들은 엄마를 만난 이후부터 엄마를 더 찾고 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아픈 아들 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떠납니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라는 편지를 남기고 갑니다. 남편은 많이 황당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남편이 못되게 굴어서 그 착한 여성이 도망갔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실제로 장사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돌아보니 실제로 이후 며칠 동안 아내가 멍하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본인도 이제 이래저래 아내를 설득해 보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던 사이였는데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 오히려 여기에 상당히 상처를 받고 우리 사건 반장의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보면 아내는 임신 이제 6개월 된 상태에서 어느 날 집을 떠나고 이렇게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이혼하자는 얘기, 헤어지자는 얘기는 이제 들었다는 건데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뭐 상담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황당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를 해결해야 될까요? 네, 두 어떻게 가지입니다. 해결해야 될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아내에게 화가 났죠. 지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 이걸 물어봅니다. 아내가 있을 때 잘 되던 장사가 지금 거의 장사가 안 되는데 오죽하면 임신을 했는데도 떠나버리겠느냐. 그러면 남편에게 비난이 많다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이거 위자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임신한 채 사라져버린 아내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궁금합니다. 진짜. 일단 궁금증인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떠난 아내에게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그 법률혼은 아니에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지 혼인의 실체를 이루고 또한 혼인 신고를 할 의사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혼 관계는 이제 혼인에 준해서 보호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언젠가 혼인 신고를 해야 될 의무도 혼인 예약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이거는 잘못이에요. 즉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러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포함될 텐데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내가 집을 나간 다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돌아서 가게 매출이 좀 떨어지고 운영이 안 됐다. 이 부분은 사실 인과관계 예. 증명이 쉽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아. 그런 부분까지 인정받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예. 뭐 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가능할 겁니다. 일방적 파기에 따라서 그렇죠. 예. 갑자기 가출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걸 깨물었어. 뭐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법률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혼인 예. 신고만 안 됐을 뿐 그 어떤 의무, 동거 의무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한데 지금 이 안 좋은 소문으로 영업 손실이 줄었던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손해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것까지는 좀 받기는 좀 어렵다 근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아내가 임신 6개월인데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러면 아이, 내가 맞죠. 키우고 싶어하는 뜻인데 지금 일단 혼인 외에 출생자입니다. 출산하면. 네네. 그런 이런 경우에는 그 우리 사례자 그 아이 아버지가 내 아이다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아니면 뭐 지금 사례에선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이의 친부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산모, 아이의 엄마 측에서 인지 청구를 해서 법적으로 우리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혼외자의 경우에 그래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법적으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공동 친권, 공동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누군가 한 명이 양육을 해야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지정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양육자가 결정되고 또 양육비도 부담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예. 법원은 이제 가장 아이한테 유리한 것을 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인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인지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양육자 지정 청구가 들어온다면 이 아이가 친부랑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친모하고 또 전 남편이죠. 친모의 전 남편 예. 그 아들이 있는 형이 이복 형일 수 있는데
거기 살 수 있는 게 맞는지 그것을 법원이 판단하고 하면서 친권자하고 양육권자를 그러네요.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위자료 청구는 좀 가능하다 파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았다고 했을 경우에 양육권자에 대한 부분은 좀 법리적인 어떤 다툼이 있다라는 얘기를 네. 좀 드리면서 아이가 누구에게 더 컸을 경우에 유리한지를 아마 법원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